안녕하세요. 한 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그 그림자 알아차리기, 자각하기 좀 해보셨어요? 내면의 소리 듣는 거? 숙제? 전혀 안 떠올랐어요? 그러면 나의 주된 그림자는 뭔가? 날 항상 따라다니는 그것도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네, 대답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예? 그 공통점이 제가 지금 스님들만 하는 강의 아니면 일반 불자들만 듣는 강의, 그 다음에 스님과 일반 불자가 함께 하는 강의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데 스님들이 조금 더 세면 숫자를 넘어서서 왜 에너지로 기로 그러면 불자가 별로 표현을 안 하고 다 같이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일반 불자가 뭔가 기가 더 세면 불자들 말 잘하더라고요. 질문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제 그저께 서울 가서 그 특강 하나 하는데 시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릴렉스 시키고 웃기고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겨우 그때서야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건가요? 시작 전에 그 하신 것 중에 제가 또 하다 보면 지난번에 질문하실 시간이 전혀 없어서 시작 전에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숙제하다가나 아니면 지난번에 못 하신 거 아니면 한 주일 동안 하신 거 아니면 지금까지 하신 거 뭐든지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논의하시고 싶으거나 근데 혹시 하시다 보면 이게 뭐 질문거리가 되는가 또 이게 말이 이렇게 되나 아니면 또 이렇게 혹시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뭐든지 이렇게 떠올라진 거 숙제를 하시던가 아니면 의문으로 올라진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셔도 좋은데요. 전혀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혹시 MBSR 존 카바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교 심리치료 학회에서 존 카바친 그 같이 이제 그 초청 그 강연회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올라가서 참석하고 거기 이제 패널 우리 이제 심리학회 이제 저가 같이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다 올라가서 함께 이제 이렇게 토론하고 그랬는데 존 카바치는 이제 스님들도 꽤 많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세 보니까 30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참석했고 또 이제 뭐 이 관련해가지고 심리치료 또 명상 이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정신과 의사, 교수, 뭐 또 일반 학생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참석했어요. 네, 참석해서 했는데 갈까 말까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미 너무나 이렇게 제가 이미 인도에 있을 때부터 그 패널로 참석한다고 이미 공고가 다 돼 있고 이래서 괴로운데 아무튼 갔어요. 전 카바친 강의를 이미 미국에서 이렇게 특강도 듣고 그래서 뭐 그냥 뭐 미국에서 한 거나 여기서 한 거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좀 좋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이 사람은 미국 안에서도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려면 되게 비싸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처음 왔으니까 또 MBSR이 M이 그 마인드풀니스 정념 수행입니다. 그 정념 수행의 그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념처 베이스예요. 신수, 신법. 그래 마인드풀니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리덕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정념 베이스의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정념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알아차림, 뭐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알아차림을 가지고 김재성 교수님하고 누구더라? 그분이 인경스님인가 아무튼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용어 때문에 한 분은 알아차림이 맞다, 한 분은 알아챙김이 알아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이거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는 이제 김 교수님 계시니까 마음 챙김.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해서 알아차림 베이스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요. 주로 이제 병원 장면에서 많이 쓰는데 이 MBSR 프로그램이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손사절에서 뭐 불과 차로 10분, 1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익숙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또 미국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가 이제 아무튼 갔어요. 가서 하는데 이제 인사하고 뭐 이런데 참가했는 분들이 아직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만큼 이제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인지 굉장히 반응들이 뭐 박수도 뭐 치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제 차례 돼갖고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내가 세 번째 이제 참가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처음 참가했을 때 초기에는 정념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 프로그램 이거 하면서 불교에서 왔다는 얘기를 뭐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이제 아주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 토요일 날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어요. 나와갖고도 본인이 끝까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불자는 아니었다고, 예수님도 크리스찬 아니었다고. 그래서 난 불자 아니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계사 그 밑에 불교 역사 문화관에 사는데. 근데 이제 바깥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게 좀 뭔가 좀 거부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스님들 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법에 대한 이 열정과 또 그런 것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다르마에 대한 법을 추구하고 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굉장한 그게 녹아 있어서 뭐 누구도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죠. 오히려 비기독교인이나 비불자, 그 자리에는 물론 불자가 아닌 사람도 MBSR 프로그램 보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거부반응 없이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의 진정한 법은 다름아는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한다는 거지. 뭐 기독교냐, 뭐 불교냐, 아니면 캐덕이냐 이런 거, 이슬람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유니버셜하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거라고. 굉장히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교단이나 뭐나 그렇게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강연 하는데 우리 좀 반응이 그렇다. 내가 미국에서 처음에 저도 이제 별로 불교 얘기는 안 하고 이래서 뭐 그냥 사념쳐 가지고 뭐 그렇게 했으니 조금 뭐 그냥 주변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소리만 듣고 별 관심 안 가졌는데 한국에 MBSR 하는 어떤 법사님이 저한테 아주 많이 부탁해서 존 카바친 사인 하나 받아주라고 자기 그거 논문 썼는데 그래서 제가 사인 하나 받을 겸해가 참가를 했는데 그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메디테이션 앤 사이코세라피 명상과 심리치료 그 학회에서 하는 거에 참가를 했는데 거의 한 2박 3일 동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 거의 뭐 발표할 때 한 1인당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때는 15분, 30분 안에 자기의 정 얘기를 하거든요. 존 카바친이 유일하게 2박 3일 동안 엄청나게 수십 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었어요. 많은 그런 전문가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수 그랬더니만 청중이 이제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그 자리에서. 치라고는 안 했고 제가 그냥 감상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게 옆에서 이제 계속 통역을 해주니까 이 카바친 박사 너무너무 이제 나한테 계속 마치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조금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이러고 이제 약간 굳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혹시 무슨 안 좋아하는가 뭔가 언짢은 일이 있는가 뭐 내 강의를 싫어하나 충분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이게 이 오해 아니 걱정 원더링한데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반응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굉장한 이제 대승보살이라고 아주 격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이 얘기가 굉장히 하나 핵심 중에 한 개가 또 한 가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불교를 자기는 뭐 불교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 근데 아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모든 걸 다 공부하거나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뭘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그 아는 거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이제 그 다르마에 대한 그런 어떤 신심이나 기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였을 때 굉장히 저는 아주 그 인도 가서 왜 막 냉기둥개 그 자리에서 강의 듣고 앉아있고 제가 많이 사색하면서 그 찜질방을 안 갔는데도 냉기가 다 빠졌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 교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햇수로는 이 사람이 44년 됐다 그랬죠. 동아신. 그러니까 44년, 불교를 인연한 지가 44년. 그렇게, 이렇게 수행한 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럴 때에, 저희가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미국 서양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이제 고민하면서 자기 하두가 되면서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7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심리 치료에 접목하거나 심리 치료에 쓰려고 한 것도 아니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 치료자들이 무척 많이 정신치료 쪽에서 영역에서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이 병원이나 임상점에서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첫 의도는 서양의 심리 치료나 서양의 이렇게 그 정신과나 이런 데서 모든 걸 다 그런 마음의 병이나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관련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비유를 이렇게 서커스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서커스 줄 타는 거. 그럼 보이지 않게 밑에 그물망 쳐놨죠. 그러니까 이 줄 타는 거를 그때 상징적으로 서양의 의학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잘 타고 거기서 잘 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거기에서 뭔가 걸려서 맞아지지 않아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는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되는 걸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또 브랜치, 그 응용된 또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템을 너무 잘 잡았다. 정말 불교 수행에서 알아차림 수행만큼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게 없잖아요. 시작이고 끝이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죠. 아니 뭐 그 중간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교 심리 치료에서 보면은 정말 그 자각이 치유다. 제가 수업 시간에 딱 하면 따라하게 해요. 알아차림이 치유다. 자각이 치유다. 그런데 알아차림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잘 잡았죠. 근데 제가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서양에서 사성제를 가지고 이제 진단 프로그램 만든 거 이렇게 보고, 이건 너무너무 잘 잡았다, 아이템을. 정말 좋다. 어쩜 이렇게, 또 그렇죠. 사성제 하면 얼마나 우리 수행 그거에서 보면 가장 핵심되는 기본 틀이에요. 너무 잘 잡았다. 또 이 생각했는데, 또 가만히 또 지나다 보면 6바라밀, 10바라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오정, 심간도 그렇고, 37, 저도 쭉 나오는 거, 그 중에 제일 1번이 사념처죠. 그런데 이제 나도 뭔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난
학기에 6도 윤회를 잡았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또 6도 윤회도. 근데 그거 가지고 워크숍 한번 해보니까 엄청 좋았고요. 6도 윤회도 참 좋다. 그래서 6도 윤회는 이거 내가 해야지. 6도 윤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전생, 현생, 내생 할 거 없이 뭐 어느 생에 어느 몸 태어난 거 이거 뭐 할 필요도 없이 순간순간 우리는 6도의 그런 심리 상태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서 정말 안 좋은 게 없구나. 진짜 다 좋는데 다 좋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나하고 내가 가장 와닿는 게 뭔가. 그래서 너무 욕심 안 내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그 어느 한계라도 잡으면 그 한계를 온전하게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통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뭘 글을 하나 보다가 여러분 시골로서 박경철 씨라고 들어봤어요? 자기혁명책?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련된 말이에요. 지식만 가진 사람은 하드디스크에 불과하다. 그가 생산하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창조적이지 않다. 같은 기술을 배워도 어디에 써먹을지 모르기에 그저 남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 이 불교 교리도 그럴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하지 않으면 지식을 쌓듯이 교리 공부를 계속 쌓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이거는 하드디스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봐도 뭐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들어내는 거는 구태의연하고 창조적이지 않다. 그 같은 기술을 배워도 어디에 써먹을지 모르기에. 그러니까 많은 그런 개념 많이 배워도 어디에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도구로 쓰이게 될지도 모르죠. 지혜는 바로 그런 어둠을 밝힐 등불인 셈이다. 이렇게. 지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뭐냐? 그럼 그죠? 그를 밝혀낼 지혜는 뭐냐? 그러니까 그 카바친 얘기 보면서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웬만한 사람 누가 불교에 대단히 깨침을 해도 와가 인터뷰한다 그러면 그렇게는 안 왔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30개 이 매스컴 신문 방송 메이저 채널 이렇게 와가지고 자진해서 인터뷰하고 기사 싣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거부감을 갖거나 이런 아주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 말은 듣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건 뭐냐 이렇게 가봤지. 그 자리에서도 조계종 조계사 앞에서도 질문했을 때 불자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역설적으로 강한 불자임을 느끼게 했는 도대체 그의 그 힘은 무엇인가? 근데 그 이야기 전모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함께 했을 때 느낀 건 바로 자기가 아는 것을 굉장히 잘 전달하는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전법 있죠. 그런 어떤 이 태도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법은 유니버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것이고 우주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어느 집단이나 어디에 국한될 수가 없고 누구든지 다 공개적으로 개방해서 오픈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MBSR 프로그램 비싸요. 미국에서도 좀 비싼데 그런데 존 카바친 자체가 갖고 있는 사상은 누구든지 다 가져가서 쓰고 누구든지 가르치고 다 해도 된다고 개방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한층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더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고정되면서 이렇게 많이 지불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자기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조금 내고 또 조금 괜찮다. 그걸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돈 내게 돼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불교 프로그램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여유로운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거를 누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를 또 이렇게 내줘요. 그럼 누군가는 또 그걸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의 모토는 뭐냐, 기본의 그 사상은 뭐냐 하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 다르마가 다 전달되고 그리고 원하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깊은 자비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뭘 배웠을 때 내가 어느 한 가지를 배워도 그걸 배운 것을 내가 직접 만나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또 동료나 내가 만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응용되거나 쓰여지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름마리가 아니겠나.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한 대로 그것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지혜고 그 전달되어지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에너지라 그럴까요? 의도라 그래요. 선한 의도라고 할까요? 뭐 그런 마음이 어떤 지혜가 아니겠나. 그리고 드러난 건 자비로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굉장히 그 하나의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할 때 불교 공부를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항상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라. 우리 경상도 표현인가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삼법인 설명을 한다 누가 그러면 삼법은 뭐요? 무상무화 공무 그래서 어쩌라고. 또 누가 뭐 깊은 어떤 공부를 뭐 1000배를 100일 했다더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을 한번 쉬운 말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럴 때에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쓰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활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수단, 도구, 방편적 지혜 그런 것이 길러질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자극, 계기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법이 뭐든지 하나의 뚝 읽어지면 스스로 꼭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덕하면 우리가 굉장히 간염적인데 머무를 수 있고. 제가 참 감명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가가 얼마 안 됐을 때, 리처드 기어 다 아시죠? 리처드 기어가 이제, 이 제이 레노 쇼라고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 안에서. 그리고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유명한 쇼가 있는데, 제이 레노 쇼에 리처드 기어가 우연히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이제 이게 대담을 하는데, 그게 한 10분? 15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리처드 기어가 그때 108염주를 이렇게 걸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초기만 해도 지금처럼 불교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보스턴에 시내 나가도 승복을 입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무슨 쿵우 하나 이렇게 이럴 정도로 잘 모르던 때인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 라고 물으니까 리처드가 이거 108염주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이게 불교에서 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냐고, 불자냐고, 그래, 내가 불자인지 몰랐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뉴욕 맨하탄에서 달라이 라마 만나고, 이제 개인적인 이런 수행 쪽 얘기하면서 맨하탄에서 3일간 약간 이렇게 모양 다르게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명상법 좀 나와 있죠. 자해 명상, 자비 명상. 그러니까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그 맨하탄 걸 이렇게 했대요. 정말 그 눈물 날 정도의 그 감명이 자기 안에 굉장한 그게 있었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뭐 그렇게 썩 영어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그냥 그림도 있고 하니까 TV 보면서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야, 저 리처드 기어가 저기 나와가지고 불과 20분이 안 되는 저 방송에서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줬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인연을 지어줬을 거를 제가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약간 좀, 저 오바해서 표현하면 뭐 저는 평생을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불법을 전달을 해도 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회의가 왔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너무 슬프진 않았지만 약간 뭐라 그래야지, 좀 실망도 아니고 뭔가 저로 하여금 이게 포기하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면서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뭐 애쓰지 말고 살아야지. 제가 약간 좀 그렇게 된 데는 초기에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인상이. 한 사람이 저렇게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나와서 부처님 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 것은 미친 영향이,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뭐 법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면서 저만큼 내겠나 할 정도로, 제가 뭐 지금 방식의 또 계산법은 좀 다르게 나오겠는데요. 그때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야겠, 뭐 그냥 될 대로는 아니지만 좀 많은 집착을 끊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놓게 했는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오늘 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수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내가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정말로 나는 나쁜 생각 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내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해도, 그죠? 그런다 해도 그것이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것이 상대나 주변이나 환경에 전달됐을 때 내 의도가 꼭 그대로 드러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의도는 그렇게 좋은 선한 의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오랜 지난 습관이나 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또 업에 의해 가지고 내 의도가 굉장히 많이 채색되거든요. 업에 의해서 오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찰나라도 자각을 알아차림을 잃는 순간에는 계속 그게 업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요. 내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굴곡이 생기고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나는 정말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지가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특히 내일 모레 되면 수능이 있죠. 그럴 때 특히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학생 당사자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나는 오로지 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것이 반드시 상대하고 관계 속에서 절대 내 의도처럼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 내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각을 놓치는 순간순간만큼은 내 오랜 업에 의한 오염으로 나의 선한 의도, 좋은 동기도 굴절되고 왜곡된다. 내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24시간 깨어있으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깨어있지 않는 순간만큼은 계속 나의 업에 의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된다. 그 얘기 왜 또 말씀드리냐. 맨 처음에 이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의 법을 알거나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뭔가를 할 때는 항상 비춰볼 때 어떻게 비춰본다고요? 내 안도 봐야 되지만 관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환경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생태 안에서 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내면 관계 그 다음에 전체 통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뭐 나만 계속 봐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내 생각처럼 그럴 일은 없다.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자각 상태에서 깨어있는 우리들은 없으니까요.
그러는 순간은 계속 내 업에 오염돼서 내 선한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뭘 잘 기억하냐면 내 의도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면 뭐예요?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고 화나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내가 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시세요. 자, 이거 지금 이제 그냥 시작에 질문 하도 없으시길래 제가 혼자서 이런저런 말을 해봤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자, 안식의 시기. 안식의 시기. 그것이 자이고, 예. 안식에서 색을 볼 때? 예. 예. 요 유시 30성이에요. 맨 처음에 앞에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나중에 이거 이제 할 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질문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3페이지. 그림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 그림의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요, 유식 5위,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파트에 가면 설명이 나오는데, 유식 5위의 수행 단계를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첫 페이지 보면 이거는 지금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해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각이 전혀 없거나 항상 자각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근데 어쨌든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명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위에 자각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표현을 조금 심리학적 용어를 넣어가지고 경험하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다. 경험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그 자각의 상태. 지금 이게 점표로 된 거는 자각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육식 설명해 놨는데 그 육식이 있어요. 육식이 주로 느낌, 정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자각이 느낌이나 정서를 자각을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옆을 한번 보세요. 오른편에 오감각식 돼 있죠. 안이비설신 시기, 전오식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옆에 보면 다 지금 점선 아니고 지금 실선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자각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냐면 아레아식, 기억, 경험, 과거 기억 경험도 전오식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만화식,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것도 뭐예요? 전오식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저장식이 과거 경험 기억이 위에 만화식에도 영향을 주고받고 또 위에 의식까지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렇게 주고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는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의 영역이 그냥 순수하게 객관에 촉하는 그 정보나 그 대상이나 색이나 뭐 형태도 모양이든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있는 그대로를 지각하거나 표상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굉장히 외롭고 우울한 상태에서 달을 보면 뭐예요? 달이 외로워 보이는 거죠.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이제 떠다니는 구름을 보니 구름이 자유라고. 구름이 자유롭거나 달이 우울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백합을 보고 굉장히 순수하다. 백합 자체가 순수하고 장미는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투사한 거지. 내 마음 상태에서 투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그것이 다 내 경험이나 나의 어떤 심상이나 나의 표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계되고 이렇게 혼합되고 오염되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지다. 그런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경험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용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넘겨보세요. 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제가 자각을 이제 좀 이렇게 좀 확대하게 크게 하고 실선으로 해놨습니다. 자각을 할 때 밑에 뭐예요? 느낌이나 정서를 검은 딱 해가지고 이제 힘을 줘서 정서를 알아차려 가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자각을 하는 걸로요.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하면 바로 작동이 시작되면 그 옆에 오른편에 5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정서나 느낌이나 의식이 자각의 범주에 싹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내 정서나 느낌이 감각식에 옆에 보면 점선해놨죠. 그러니까 그 형태를 지각하거나 이럴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하면서 가야 되는데 특히 오늘 파트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파트예요.